준의 비스트로입니다. 이번 3부에서는요 1부, 2부에서 부족했던 설명과 함께 여러분이 이 요리를 손님상에 내놓으면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이 메밀면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요리는 맛도 맛이지만 이야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지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뿐인 것처럼요. 그쵸? 미리 앞서 여러분이 꼭 알아가셔야 하는 팁이 있어요. 바로 나오죠. 이 갓 뽑은 메밀면이 아닌 이상은요, 이 건조 메밀면에는요 글루텐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글루텐 식품 대용으로 건 막국수를 선택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바로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이 메밀 겉면을 삶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일본 FM식이라면요 물의 양을요 면의 7배에서 10배가량을 써야 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펄펄 끓을 때 면을 넣어야 한다는 점, 이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이 메밀은요 일반 밀가루 면과는 달리요 수분을 엄청나게 흡수하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면을 삶으셨다가는요 면을 영영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쫄깃하고 식감이 살아있는 이 메밀면을 만들고자 하시면요 면의 물의 양 반드시 지켜주세요. 자, 여튼지간에 한국에서 메밀을 먹게 된 거는요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려시대의 문헌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중국에서는요 1000년 이전부터 재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산초나 제피와 같이 품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 메밀이 이 메밀이요 할 수는 없겠죠. 이 메밀이 인류의 식탁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요, 마른 땅에서도 잘 적응하고 병충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고황작물로 5세기 무렵 때부터 인류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늘한 기후에도 강해서요 한국에서는 산간 지방에서 주로 키우죠. 여러분, 메밀꽃 필 무렵 아시죠? 물론 꿈을 읽는 남자 잊지 마세요. 무더운 여름밤 여러분의 꿀잠 친구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구독 알림 잊지 마시고요. 자, 처음 간장 막국수의 간장 소스는요 말씀을 드렸듯 멸치 육수에도 풀어 먹어도 기가 막힌 소스예요. 이거 안 해드시면요 정말 국수 인생 절반 손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꼭 해드셔보세요. 이 비벼먹는 요리 특성에서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향이 중요한 향미유 있죠. 이 향미유는요 마지막에 뿌려주세요. 미리 소스를 만드실 때 넣어버리면요 장금이가 아닌 이상 오묘한 향밖에 느끼실 수가 없어요. 이 각 재료의 특성을 살리는 요리 영어 기억나시죠? 준스 비스트로의 메인 키워드 맞아요, 누벨 퀴진 잊지 마세요. 누벨 퀴진. 이 간장국수 소스에 파를 미리 섞는 이유는요, 파를 마지막 고명에 함께 얹어버리면요 파의 향이 향미의 향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간장 비빔막국수 소스죠. 이 레시피는 물막국수의 짝꿍 레시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일부에서 아껴놨던 비밀 포인트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명 모 냉면집의 비밀 비빔 소스의 속재료는요 바로 오이 짠지입니다. 특히 껍질 부분을 찹해가지고 사용을 한대요. 설탕도 원래는 사용하지 않고요 배를 갈아서 단맛을 은은하게 내는 게 포인트라고 해요. 물론 오이 짠지 같은 경우는 짜서 써야겠죠. 아니 사장님, 오이 짠지를 언제 하고 자빠졌어요? 하는 여러분께 진짜 특급 가정 비법 재료 알려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피클하고 치킨물을 짜서 갈아서 쓰곤 합니다. 이게 이번 레시피의 숨긴 포인트인데요, 너무 어이가 없죠. 하지만 이것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넣으면 진짜 새콤달콤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아주 침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꼭 한번 섞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족발 시킬 때 먹는 그런 고명들과 같이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는 소스니까요 꼭 챙겨 드셔보시고요. 자, 물막국수 보충 설명 들어갈게요. 여러분, 막국수의 어원 다들 아세요? 이게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문을 들어오자마자 막 뽑아가지고 만든 국수라서 막국수라는 설이 있고요, 닥치는 대로 대충 만들어서 먹는 국수라고 막국수라는 설,
그리고 겨우내 먹을 게 없던 우리 백성들이요, 메밀을 맷돌로 갈다가 제대로 갈리지 않는 씨알만 따로 가루로 모아서 만든 이 맛가루를 써서 만든 국수라고 맛국수라는 여러 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소고기 육수 풍미를 많이 살리고 싶어서 소고기 다시다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동치미 본연의 맛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소고기 다시다를 극미량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별 팁 없이 그대로 맛있는 그런 스베 배합이니까 여러분이 항상 플레이팅 하시기 전에 맛을 보면서 맛을 가감을 하시면서요, 베스트 레이시오를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소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본 소바는요, 보통 니하치, 밀가루 2, 메밀가루 8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요, 시판하는 건 메밀 제품은요, 소바의 비율이 30%만 넘어도 메밀면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해요. 한국도 메밀면 사보시면은 메밀 함량이 3알 정도밖에 섞여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메밀의 향을 느끼려면요, 메밀의 배합이 전체 배합에서 7알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메밀의 품종에 따라서 미묘한 향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맛보기가 쉽지 않겠어요. 자, 본제로 넘어가서요, 일본 소바 마스터편에서 이 자르소바는요, 원래라면은 카이시와 나시를 섞어서 만드는 게 정석이고요. 이 카이시는 간장과 설탕과 미림으로 만드는 게 FM이고요. 카이시 만드는 비율은 제가 위에 자막으로 뿅하고 띄워놓을게요. 꼭 적으세요. 이 다시 말이죠, 냉우동 편에서 제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나는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요, 시로다시를 사셔가지고 물과 시로다시를 산다이치 3대1로 섞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게마다 자기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이시와 나시를 다 만드셨다면요, 카이시와 나시를요 1대2 배합으로 섞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로다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브랜드마다 여러가지 레시피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맑은 간장을 이용을 하고요. 이 맑은 간장에 가츠오부시나 날치를 건조한 건어물이라든지요, 표고버섯, 미림, 술, 설탕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낸 조미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풍부한 향을 내는 조미료니까요, 이렇게 자르소바를 간단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히야시소바죠. 히야시소바를 볶기하도록 할게요. 이 히야시소바에 사용하는 맨츠유는요, 간장하고 미림, 그리고 일본술, 그리고 설탕을 베이스로 한 조미료예요. 소바하고 우동, 그리고 히야시소바, 찬소바죠. 그리고 또 소면들, 일본 면 요리에 쓰이는 일이 엄청 많고요. 나아가서는 일본의 찜 요리나 덴뿌라를 찍어 먹을 때도 쓰니까요, 꼭 구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차갑게 먹는 스타일은요, 다누키소바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데요, 토핑이 중요해요. 사실은요, 요리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주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토핑을 섞어 드셔도 돼요. 여러분, 냉모밀집 토핑 아시죠? 풍성하게 한국식으로 그래도 되고요. 보통 일본에서는요, 삶은 미역을 차게 해서 함께 먹기도 하고요. 토핑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많이 넣어도 되고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육수와 맨츠유의 비율은 3대1인데요 여러분이 토핑을 풍성하게 가져가신다 이럴 때는 츠유의 비율을 좀 높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제소바예요. 마제소바 특히 설명드릴 게 없는데요, 전문점에서 매운맛을 조절할 때는요, 이 고춧가루도 고춧가루지만요, 이 라유, 고추기름을 더해가지고 매운맛을 조절하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적어두세요. 자, 이 마제소바는요, 사실은 중화면, 야키소바면, 우동면, 소바면 뭘 써도 아주 잘 어울려요. 심지어 라면면 삶아가지고 쓰셔도 아주 좋으니까요, 풍성하게 손님 맞이 한상으로 내놓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제소바는요, 대만 요리로 일본 현지에서 취급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레시피는 제 기준에는 진짜 전문점 가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접근성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한번 진짜 꼭 해드셨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꼭 해보세요. 자, 어떠셨어요?
이번 특별편에서는요, 요리 6개를 한 번에 쭈르르르르 보셨는데요. 마지막 포인트로 스토리까지 얹어진 이 6개의 디쉬가 여러분께는 어떻게 의미있게 다가오셨을까요? 올 여름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너무 늦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도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 아셨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한 분 한 분 소중한 마음, 이 마음으로 운영하는 준스비스트로입니다. 남은 여름 행복하시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또 인사 올릴게요. 준스비스트로였습니다.